은호야, 건강검진했던 병원 어디였어? 어디였더라? 아, 청와대학병원이요. 좋아. 일단 거기부터 가보자. 그날 뭘 검사했는지 거기 모든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까.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레 이어갑니다. 혹시 모르잖아. 정말 간이식과 관련된 거라면 그 검진도 그냥 검진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지은호는 결심한 듯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지은호와 이지혁은 아직 모릅니다. 그 병원 기록 속에 숨겨져 있는 단 하나의 진실이 고성이가 쌓아 올린 거대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릴 첫 단추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둘 밝혀지는 고성이의 실체에 지은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 전에 쌍둥이 오빠를 만나야겠어. 한편 그런 고성이의 뒤를 집요하게 추적하던 박영란은 드디어 VIP 병실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충격에 빠지는 박영나, 그동안 엄마에게 휘둘리기만 했던 영나.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엄마의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쥔 그녀는 처음으로 고성이를 흔들 힘을 갖게 된 거죠. 과연 영나는 이 약점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한편 고깃집 담가에 작은 소동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지강호는 우연히 영상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그 한편의 영상은 곧 고성이의 실체를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성이를 향한 모든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자식마저 이용하고 버린 고성이. 그녀는 이쯤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지은호의 아픈 진실을 밝혀낼 용기에 힘을 실어주세요. 지금 고성이를 향한 이들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은호는 어느 순간부터 고성이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에 조금씩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차일피일 미뤄지던 아트스페이스 공사는 처음부터 6개월짜리 단기 임대 건물이었고 말한 적도 없는 자신의 집안 사정마저 고성이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실까지. 이 모든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자 지은호는 서서히 깨닫습니다. 정말 나에게 접근한 이유가 간이식 때문이었나? 엄마를 찾았다고 기뻐했던 그 순간보다 버려졌던 상처와 배신이 더 크게 밀려오는 지금. 지은호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때마다 의심을 놓지 말라고 말해준 사람 바로 이지혁이었죠. 지은호는 결국 지혁을 찾아가 잔뜩 흔들린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선배 말 듣고 보니까 정말 이상해요. 모든 게요. 근데 아직 확실하진 않아서요. 지혁은 지은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말한 거야? 다시 마음 약해질까 봐 두려워서? 지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엽니다. 네, 약해지지 않을 만큼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엄마가 정말 절 버렸다는 그 증거요. 그리고 간이식을 위해 저를 다시 찾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요. 나 좀 도와줘요, 선배.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잘 생각했어, 지은호. 좋아. 그럼 시작해보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난 그 여자 이상하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천천히 되돌아봅니다. 지하철에서 저혈당 쇼크라며 지은호의 손목을 잡았던 그날, 그리고 갑작스럽게 건강검진을 함께 가자고 제안한 날을 떠올립니다. 그땐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같이 의심을 자극하는 장면들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죠. 그때 지혁의 눈빛이 번쩍입니다. 은호야, 그 건강검진했던 병원 어디였어? 지은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어디였더라? 이사장님이 예약해둔 곳이었는데. 청와대학병원이요. 좋아. 일단 거기부터 가보자. 그날 뭘 검사했는지 거기 모든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까. 그러고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레 이어갑니다. 혹시 모르잖아. 정말 간이식과 관련된 거라면 그 검진도 그냥 검진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두 사람은 청와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이 기다리는 줄도 모른 채 말이죠. 지은호와 이지혁은 모릅니다. 그 병원 기록 속에 숨겨져 있는 단 하나의 진실이 고성이가 쌓아 올린 거대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릴 첫 단추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두 사람은 청와대학병원에 도착해 창구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혹시 그때 검사 내역을 다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조회한 뒤 컴퓨터를 두드렸고 잠시 후 프린터에서 새로운 결과지를 출력해 건넸습니다. 여기 최근 검사 결과지입니다.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조용한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은호는 곧바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제가 받은 적 없는 검사인데요. 숨을 삼키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예전에 고성이에게 직접 건네받았던 결과지에는 분명 존재하지 않던 항목이 새로운 결과지 한가운데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낯선 코드와 숫자, 의학 용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처음 보는 단어들, 심지어 어떤 건 약어로만 적혀 있어 어떤 종류의 검사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종이를 들여다보던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은호야. 이건 고성이 그 사람이 준 종이엔 없었던 거 맞지? 네, 없었어요. 제가 혹시 몰라서 예전 결과지 가져왔어요. 이것 보세요. 똑같은 페이지인데 이 항목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검사지? 옛 결과지와 지금 결과지를 나란히 놓으니 더는 부정할 수 없는 차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선가 빠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감춰둔 흔적처럼 보였죠. 근데 이게 대체 무슨 검사일까? 기억나는 거 없어? 너가 직접 받았을 텐데. 혈액 검사처럼 보이긴 하는데 숫자가 너무 특이해. 이지혁과 지은호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의학 지식이 없어 불안했지만 덕분에 분명 건강검진에 함정이 숨어 있다고 두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이지혁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그 목소리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묘하게 낮고 진지했죠. 대표님 혹시 지금 검사 관련 서류 받으셨나요? 그거 저한테 한 번만 사진으로 보내주실래요? 제가 촉이 좀 와서요. 바로 박수무당을 모신다고 했던 차철민이었죠. 지혁은 놀라면서도 잠시 망설였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결과지를 사진 찍어 전송했습니다. 몇 분 뒤 철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의 심장을 멈추게 할 대답이 나왔죠. 대표님, 이건 그냥 건강검진 결과가 아닙니다.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묘하게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두 사람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차철민 씨, 어떻게 아닌데요? 그냥 숫자만 적혀 있던데요. 철민은 아주 쉽게 설명해줬습니다. 그건 큰 수술 준비할 때만 하는 검사예요. 누가 누구에게 맞는지 미리 짝을 맞춰보는 검사죠. 근데 검진 때 그런 거 신청한 적 없어요. 할 이유가 없죠. 차철민의 목소리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잠시 뒤 들려온 철민의 설명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좀 잘 다루잖아요. 그래서 병원 기록을 좀 더 자세히 봤는데 이 검사는 누가 몰래 넣어둔 흔적이 있어요. 숨이 턱 멎는 것처럼 조용한 순간이 흘렀습니다. 철민 씨, 그게 무슨 뜻이죠? 누가 지은호 팀장님 이름으로 몰래 장기 이식 준비 검사를 넣어둔 겁니다.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요. 말 그대로 곤두서게 만드는 문장이었습니다. 대표님, 팀장님 지금 떠오르는 딱 한 사람이 있으시죠? 듣는 순간 이지혁과 지은호의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건강검진은 간이식을 위한 검사 목적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이제부터 더 큰 게 열릴 겁니다. 제가 계속 살펴볼 테니까 지은호 팀장님은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그 말은 이지혁과 지은호 두 사람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는 듯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정말 선배 말이 맞았네요. 친엄마는 오래전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고성희의 실체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깃집 단가에서는 큰 날을 맞았습니다. 정순이의 신메뉴가 처음으로 출시된 날이었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손님들은 맛있다고 웃고 사진도 찍고 분위기는 한껏 들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먹방 유튜버 한 명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촬영을 하려나 보다 했지만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물질이 나왔어요. 이거 방송 나갑니다. 주방도 홀도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지강호는 참지 못했습니다. 이물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해. 됐고, 그럼 CCTV 확인합시다. 화를 눌러 담으며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CCTV를 돌려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유튜버 맛집을 돌아다니며 일부러 트집을 잡고 돈을 뜯어내는 전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순식간에 상황은 정리됐지만 지강호는 하루 종일 마음이 허탈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는지. 신메뉴 출시 첫날부터 이게 무슨 고생이야. 액땜했다고 치자, 에휴. 그날 저녁 풀이 죽은 채 마감 정리를 하던 지강호는 하루 종일 긴장한 엄마 순이를 먼저 귀가시켰고 지강호는 남아서 CCTV 위치를 다시 옮기며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우연히 미쳐보지 못했던 어제 점심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실루엣, 고개를 숙인 채 담가 앞을 서성이는 여성 한 명. 지강호는 영상을 되돌려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영상 속 여자는 다름 아닌 고성이었고 그녀는 정순이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춘 채 심각한 협박을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정순이는 당황해 뒤로 물러나고 고성이는 다그치듯 손가락을 겨누며 무언가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지강호의 심장은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 뭐야?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잖아.
왜 우리 엄마한테 협박하는 거야? 그리고 저 말들은 뭐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리고 바로 이 영상이 고성희의 실체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가 되어 지은호에게 전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호는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엄마 순이의 신메뉴 첫날이라 차마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자.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현관 문을 닫자마자 지강호가 다가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은호 누나, 그 친엄마라는 사람 정말 어떤 사람인지 몰라? 지은호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지강호는 낮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먹방 사기꾼 사건, CCTV 재정리, 그리고 우연히 보게 된 고성희가 가게로 찾아와 엄마 순이를 무참히 협박하던 그날의 영상까지. 지은호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확인한 순간 그 설마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면 속 고성희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 절대 안 죽여. 지은호는 결국 간을 내주게 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니까. 마치 이미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정해져 있기라도 한 듯 확신의 참 목소리였습니다. 지은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치 누가 가슴 한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놓은 것처럼 손끝까지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그 사람 진짜 모습이었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이사장님처럼 따뜻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까지 말할 만큼 지은호는 고성희를 오랫동안 동경해왔습니다. 그동안 고성희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던 마음,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준 건 혹시나 오해일 수도 있다. 는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그 목소리, 확신의 참 표정, 협박하는 손짓, 그리고 결정적인 말. 절대 내 아들 안 죽여. 살아있는 은호 배도 가를 수 있어. 이 한 문장이 지은호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순간 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날 찾은 게 그 이유였어?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을 이용할 수가 있어? 그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엄마에게 느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절망이었죠. 이제 지은호의 마음 안에서는 조금의 미련도, 조금의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이제 끝까지 진실을 밝힐 거야.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에 하나의 의문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버렸을까? 고성희의 집착은 아들의 건강 때문이라기엔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건강해지면 그 뒤에 얻게 될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처럼 마치 보상이라도 기대하는 듯한 눈빛과 말투. 지은호의 가슴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뭔가 더 큰 이유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뒤에 숨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끝까지 밝힐 거야. 고성이 당신, 반드시 당신 뜻대로 되게 두진 않을 거야. 며칠 뒤 지은호는 마음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이제는 나도 제대로 승부수를 던져야겠어.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은 철저하게 감춰둔 채 고성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고성희는 기다렸다는 듯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왔습니다. 단기 연수 간다고 휴가를 뺐으면 뺐다고. 당장 말을 해야지. 왜 이렇게 뜸을 들여? 고성희는 입술을 꽉 깨물며 불만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말끝에는 짜증이 그대로 묻어 있었죠.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저 아이는 늘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고치던 손길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가시게 정말 지금은 하루가 아까운 때인데. 하지만 전화를 끄는 지은호 역시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어쩌죠, 엄마. 전 간이시켜줄 생각이 전혀 없는걸요. 두 사람이 마주한 카페 안. 입술을 가늘게 담은 뒤 지은호는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간이식 날짜를 조금 미뤘으면 해요. 지금 맡은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안 돼서 당장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정리하고 알려드릴게요. 고성희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하루가 급한 상황이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할 수 없었죠. 그래. 상황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도 은근히 압박을 넣었습니다. 근데 오빠가 정말 많이 위급해. 이왕 조금만 더 서둘러주면 좋을 텐데. 지은호는 그 말투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만큼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당연히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 마치 자신의 몸과 마음이 누군가의 계획표 안에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지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성희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은호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쌍둥이 오빠 만나게 해주세요. 아주 잠시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숨이 가늘게 멎는 듯했죠.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성희는 짧게 망설이더니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꼭 그렇다면 보여줄게. 그때 고성희의 속마음은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기집애 봐라. 결국 또 이렇게까지 나오겠다고? 그래도 넌 내 손에서 못 벗어나, 이 애송아. 고성희는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호의 요구도 그녀에게는 하나의 반전 카드로 보였죠. 고성희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너만 잠깐 보고 오는 거야. 오빠는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하거든.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은호야, 너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겠니? 지은호는 그 말의 속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한우진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절대로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약점을 지금 이 순간 이용하려 한 것이었죠. 고성희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계산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오빠가 한우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든 간을 내줄 거야. 고성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부수를 걸 듯 한 걸음 더 다가온 것이었죠. 한편 고성희의 뒤를 집요하게 쫓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영나와 이지환이었죠. 둘은 며칠째 고성희의 동선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 주차장, 엘리베이터, 층수, 그녀가 드나드는 시간까지 한 걸음 또 한 걸음 레이더망을 점점 좁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은 고성희가 계속 드나드는 병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라, 여기 VIP 병실인데? 병실 번호를 본 순간 영나의 눈썹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VIP 병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게다가 며칠째 들락날락한다는 건 분명히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영나의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대체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영나가 잠복을 시켜두었던 사람에게서 드디어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검사하려고 이동할 때 찍었습니다. 좀 흐리긴 해도 얼굴은 구분하실 겁니다. 이상. 문자와 함께 딱 한 장의 사진. 영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열어보았다가 숨이 멎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진 속 사람은 바로 의붓오빠 한우진이었습니다. 영나는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오빠가 왜 병원에 있는 거야? 지금 미국에 있어야 하는데? 영나는 떨리는 손으로 곧바로 한우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잘 지내? 지금 미국이지. 한참 뒤 어제 찍은 사진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평범한 일상톤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영나야, 나 잘 지내. 당연히 미국이지. 가족들 보고 싶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영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이라고? 그럼 병원에 있던 그 사람은 누구야?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나는 한우진 사진을 본 뒤 어지러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마음 깊은 곳에 누르고 있던 또 하나의 감정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더 웅큼하네. 사실 영나가 이렇게까지 고성희의 뒤를 캐려고 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진아그룹과의 결혼, 가족이 정해준 결혼 상대, 어릴 때부터 정해진 듯 굳혀진 미래. 하지만 영나는 그 길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웹툰 작가로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었죠. 그래서였죠. 엄마의 약점을 잡기만 하면 이 결혼을 깨고 엄마의 강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영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엄마를 쥐고 흔들 수 있겠어. 아빠 저 약혼 안 할래요? 애초부터 마음도 없었어요. 엄마가 만나라고 해서 계속 만났던 것뿐이에요. 고성희는 깜짝 놀라 식탁 아래에서 영나의 손을 다급히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영나는 그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이 순간 영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의 뜻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나의 진짜 마음을 읽게 되었죠. 그 분노의 화살은 자연스레 아내인 고성희에게 향했습니다. 당신은 혹시 진아그룹이 욕심났던 거야? 단순한 추궁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여러 퍼즐을 떠올리고 있었고 오늘로 그 퍼즐이 모두 맞춰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고성희는 점점 더 자신을 조여오는 상황에 숨이 막혀갔습니다. 표정엔 조급함과 불안이 번졌고 감추려 했던 실체가 이제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과연 고성이는 이대로 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야망을 위해 또 다른 수를 준비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이어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